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마켓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방화벽 도입 체크리스트와 또 관련된 현업에 계신 분들 또 패널 토크 이렇게 두 세션으로 나눠졌고요. 첫 번째 세션은 현업의 보안팀장님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소개 좀 하죠. 먼저 팀장님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에스텍 파마의 황성봉이라고 하고요. 네. 그 에스텍 파마 하면 딱 뒤에 파마 딱 글자 보고 나서 이제 뭐 파마약 만드는 회사 네네. 딱 생각하실 때 파마약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 의약품 원료를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 연구 개발해서 네. 수출하는 좀 수출 전문 기업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장했었는데. 네, 상장 회사입니다. 주가는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어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열심히 이제 회사에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안 쪽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보안 쪽 한지는 한 5년? 15년? 예. 네. 화두가 빅데이터라든지 네, 그러니까요. IoT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난리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도 따로 이제 계열사 중에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열사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졌고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일화라고 하는 회사에 있고요. 한 6, 7년 된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보통 맥콜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렇죠. 아실 만한 회사고요. 저희는 맥콜만이 아니라 그 초정 탄산수 요런 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제약회사도 있고 인삼이나 홍삼 그리고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뭐 카페라든지 그 헬스케어 가맹점 사업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모든 회사의 전반적인 전산 업무 네. 보안을 포함해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10년 넘게 보안하시고 막 하셨는데 현재 요즘 이제 어떤 기업의 보안하는 보안 팀이라든지 보안 담당자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나 역할의 변화 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전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규모가 이제 좀 큰 대기업이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ISMS 심사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면 전에는 좀 이렇게 어떤 부가적인 일 그런 형태로 취급받았던 이제 보안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꼭 필요하고 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에서도 이제 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위상은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제 기업에서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담당하는 이제 실무선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로 처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게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안이 예전 우리 안기부 같은 음지에서 일하고 이런 양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ISMS라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고 네. 각각 중요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되어 있는 이제 교육 쪽이나 의료 쪽에도 이제 인증을 이제 의무화해서 법적인 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좀 정보 관리 체계를 좀 잘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팀장님은 보안 쪽에 10년 이상 쭉 해온 네.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나 정말 커리어 잘 선택했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는 보안을 이게 꼭 하고자 해서 했던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게 발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IT가 존재하는 이상 이 보안은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IoT라든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기더라도 이 보안적인 요소가 가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진짜 다 보안이 다 가미. 그 보안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만 그 실제 세상에 이제 서비스로 나오게 됐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IT란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옛날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 보안은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선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팀장님은 요새 그 보안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사실 보안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러스 수준이었죠. 네네. 그 전산 담당자는 보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알아가고 그게 많이 발전이 되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을 그닥 그렇게 막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네. 제조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보안은 약간 뒤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경영진 입장에서 특히 더 예, 그렇죠. 그래서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저에게는 그 불행이자 반가운 점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경영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위협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보안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해준 어떻게 보면 미우면서도 고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경영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안 업무를 하면서 사실 보안 업무가 어떤 뭐 클라우드 같이 뭐 오토 이런 것처럼 바로 비즈니스와 융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저건 진짜 저건 비용만 쓰는 저런 거 아닌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보험처럼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텐데 그 경영진을 뭐 설득하는 이 팀장님 참 막 말씀하셨는데 황 팀장 문팀장은 경영진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팁이 있다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R&D를 이제 좀 중점 관리하고 이제 연구소의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보통 그 일반 이제 솔루션 보안 업체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좀 파는 형태. 뭐 만약에 이게 뭐 보안의 문제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돼서 이게 뭐 확률이라고 보면 0.01%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적인 분들로 하는 것은 단발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관리적 보안 측면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보보호 서약서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체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미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요. 팁이라 하면 이제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절대 보통 보안 담당자로 하면 발생 안 되게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픈을 해야 돼요. 회사 내 어떤 회사 내 이슈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뭐 교육이 잘못됐는지 뭐 시스템에 문제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계정 관리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놓고 그걸 오픈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고하고 전체적인 임직원들이나 임원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를 특히 임원분들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있게 팩트 위주로 간결하게 뭔가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거기 그래프가 딱 있으면 좀 그 가시성 있는 그래프 딱 하나 딱 보여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딱 해드리면 이제 이해하고 지금은 만일 뭐 회사의 여건상 R&D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설비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다음에는 이걸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 팀장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유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법적인 준거성. 법률 쪽에서 이제 뭐 꼭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 뭐 기업에서 하기 싫더라도 그건 이제 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법적 요소는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법률 체계가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이행을 하게 되면 근데 정보 보안이라는 게 100%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법률에는 이제 세세한 것들까지 다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그런 게 심하죠. 패스워드 8자 이상의 뭐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써라. 또는 그 홈페이지에 고유 식별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뭐 취약점 점검을 해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숫자까지 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는 좋죠. 근데 그걸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인 조건들을 다 지켰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그쪽에서 이제 항변하는 기업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기업 쪽에서 크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자율 보안 체계라고 해서 네. 기업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이제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중거성 외에도 실제로 이제 자율 보안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큰 흐름은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 보안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기업의 책임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앞으로는, 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향후에 되다 보면은 그런 자율 보안 체계의 어떤 중요성들, 법적 중요성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외에도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좀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요새 저는 이제 앞으로 보안 침해 유형은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 최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빨리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학습이랄까요?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팀장님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그런 부분이 보통은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플라이언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몇 년 전에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게 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상의 더 지켜져야 되는 부분, 알 수 없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실에서 저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기업 큰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 기준에서는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도 저희도 뭐 미약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런 것들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기술이 좋은 많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점차 갖춰져 나가야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황 팀장님은 좀 다른 키사에서 본팀에도 그렇고 키사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 뭐 보안체계 이런 것들 심사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정보 보안 뭐 어떤 현황이랄까? 이런 점은 정말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 있다면 뭘까요?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심사를 하면서 어떤 심사의 인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증 기준에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업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걸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최초에 뭐 심사를 엄청 많이 하고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했던 경험상으로 이제 주변에 계시는 뭐 인증 심사원들 얘기를 듣게 되면 공통적인 얘기가 그래도 이제 인증받는 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만 포함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들도 이제 해당 팀장님들이나 보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영진층에서는 어떤 뭐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뭐 그로 끝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인증관리 정보관리 체계에 종합적으로 부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바라본 것 중에 좀 아쉬운 점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정보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솔루션 이쪽에 좀 많은 좀 벤처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금 예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국내에도 많이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딱 그거예요. 좀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안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기업과 어떤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더. 근데 그러려면 이런 것이 좀 뭐 같이 오픈 소스처럼 공유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보안 분야가 또 특이해서 이게 기업들마다 자기 보안 체계 같은 거를 막 공유하거나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힘들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기업들 간에 사실 그 내부의 어떤 취약점이나 어떤 결함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냈을 경우에는 또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로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말로써 뭐 전화번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기록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분 지금 어떤 보안의 이제 팀장으로서 현재 가장 고민하는 점은 뭡니까? 고민하는 거 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민하는 점 한 가지 뭐 정말 아주 이건 좀 하고 싶다.
정말 고민하는 거나 이거 좀 하고 싶다. 근데 아직 뭐 예산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말해주시고요. 이 팀장님부터.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운영하면서 제가 이거 사장님께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눈으로 그려서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를 저도 보고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경영진도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가시성을 좀 예, 직관적인 가시성을 좀 높이고 싶다는 그 부분이 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보안 업체에서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제조회사에 네. 저는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준 전문가 수준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세세한 것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많이들 아실 텐데 샤크라든지 이런 패킷 분석하는 툴들 한 번쯤은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학습을 해보고 설치를 해서 보긴 하지만 사실 그거를 판독해서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알기에는 저희가 현업 기관계 업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거기에 하루 종일 그렇죠. 붙을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쉽게 보고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봐지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세대라는 말로 해서 이제 점점 부각이 되고 향후에는 아우르는 어떤 시스템까지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겹겹이 쌓은 그런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뭐 기업에서 이니 포인트가 100개다라고 네. 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 100개 중에서 하나만 뚫으면 성공이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99개를 막아도 실패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뚫리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100% 어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뚫렸다 하더라도 그 ROI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성과는 굉장히 적게 나온다. 했는데 또 겹이 있어요. 네. 이걸 또 뚫어야 되는데 또 ROI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경제성의 논리로. 그렇죠. 그리고 뭐 뚫을 수는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의 성과밖에 안 나온다. 네네. 어떤 그런 논리로 이 겹겹이 쌓아서 만약에 처음에 뭐 사용자 쪽에 어떤 뭐 PC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이 막물리된 뭐 환경이다라고 하면 뭐 내부망에 들어가는데 또 굉장한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다. 야, 오늘 막 보안 창업 아이템이 막 나오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ESM이나 신고 같은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취약점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렇게 하면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파트너님. 저는 이제 저희 기업 입장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보안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네.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처럼 뭐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봤었을 때 뭐 지능형이다, 좀 차세대다 이제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정도만이라도 지금 이제 그 어떤 기업의 실무 담당자로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외주를 보통 많이 주는데 보안 관제를 보통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관제를 하는데 보안 관제를 또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받을 때는 월간 레포트 형태로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적시성을 좀 더 빠르게 하면서 직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 레벨별로 다르게 그렇죠. 경영자 포인트, 실무자 포인트, 각 IT 포인트별로 다 다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어떤 현업이나 아니면 경영지층의 적시로 우리가 보통 ERP를 보통 구축을 많이 하는데 ERP가 보통 경영자 정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정보하고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나타난 어떤 물류 흐름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ERP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보안 상태를 가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되면 다음번 좋지 않을까. 세미나 주제로 차세대 원격 관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차세대 보안 관제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보안 관제는 뭐 단순한 어떤 로그를 분석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 로그에 대한 그렇죠. 직관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게 침입이다 아니다 아니면 위험이다 아니다 탐지해서 탐지 결과를 보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런 쪽에 분석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그죠? 네.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각 기업에. 그렇죠. 특히 이제 대기업이야 사람이 많지만 네. 중견으로만 내려가더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일일이 업무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다 분석하시기도 쉽지도 않고. 자, 그럼 오늘 차세대 방업이니까 차세대 방업 얘기 좀 하죠. 네. 자, 선생님 일단 차세대 방화벽이란 말은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차세대 방화벽이라면 자, 세 분 다 딱 한 줄로 차세대 방화벽이 이것이다 라고 본인에게 관점 그냥 한 줄로 토탈 솔루션이다. 토탈 솔루션이다. 네네. 이팀 차세대 방화벽은 조합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비즈니스다. 네, 하나의 비즈니스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혀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이 처음 듣는 거예요. 막 제가 하기 때문에 괜히 당할 수도 있어요. 한 줄로 막 하라니까 막 이거 막 그러니까 역시 뭐 그냥 우리 솔직하게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방화벽들은 방화벽 없는 회사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없는데 차세대 방화벽이 도입한 데도 있고 안 있을 텐데 자, 도입한 데들은 왜 도입을 했는지 그 이유 좀 그다음에 도입해가지고 가장 정말 이 점이 정말 제일 좋았다 하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품의 차세대 방화벽과 외산의 차세대 방화벽을 우연치 않게 같이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두 개를 봤었을 때 제 80%라고 했던 얘기는 말을 했던 80% 이제 100%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실제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느끼고 이제 실제 현업에서 써보고 그리고 했던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뭐 말이 차세대다라는 방화벽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을 좀 펑션을 좀 올려놓은 방화벽이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성 있는 어떤 페이지들을 좀 줬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보안 관제에서 바라보는 이제 차세대 방어벽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말을 또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말이 좀 꼬이네요. 괜찮아요. 지금 차세대 방화벽을 쓰면서 실제로 기존 방화벽과 달라진 게 많지가 않아요. 가시성 있는 거 몇 개 말고는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이 역할 자체가 방화벽을 쓰면서 어떤 통제의 역할들을 제일 중요하게 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자산 중에서 좀 핵심인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활용도 높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현업이나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심사를 했었을 때 보면 그냥 어떤 단순한 인아웃 통제, 정책 넣어놓고 끝이에요. 그냥 한번 해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건 별로 좀 효용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방어벽이 제가 생각하는 차세대 방어벽이고 지금 현재 수준은 제가 볼 때 80%라는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책에 다시 재적용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차세대 방화벽 뭐 저희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정교화한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토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백신부터 해가지고 안티바이러스, 안티 스파이웨어, 그다음에 뭐 안티 머레어, 그다음에 뭐 IPS 이런 기능들이 한데 조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시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항상 기준을 둘 때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이제 부각돼서 저희가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은 차세대 방화벽은 예전부터 그 하나하나 기능들은 다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을 부여를 해서 나온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나온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라고 봐지고요. 저희는 그 랜섬웨어가 터지면서 대표이사님께서 보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해라. 그래서 진행을 해서 나온 결과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나온 게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진 방화벽,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화벽 이외에 갖춰져야 되는 것들을 요목조목 따졌더니 그걸 다 포괄하는 게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봐져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차세대 방화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을 저희가 다 POC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어떤 제품이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할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위협을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다만 동일한 그 환경에서 좀 더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을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저희가 판독하기가 좋은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은지.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제를 직접 합니다. 저희가 미터를 주지 않고 내부에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를 해서 저희가 윗선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장비가 어떤 것일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토크도 하면서 이 관제의 어떤 그 직관성이나 편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참 느끼네요. 오늘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라면 기존의 방화벽보다는 어떤 면에서 인텔리전트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뭐 애플리케이션도 컨텐츠를 제어도 할 수 있고 한다면 정책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정책 수립 같은 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꼭 뭐 차세대 방화벽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 수립 같은 것들. 그래서 워낙 폴리시 기반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정책 기반으로.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업에서 쓰고 있는 어떤 레거시나 어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책의 제일 키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최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가용성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보안의 어떤 중요 요소인 좀 기밀성을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외부의 취약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고, 보통 일반적인 방화벽들은 뭐 포트 위주로 서비스 위주로 차단하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내부의 어떤 기밀 정보 유출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좀 컨텐츠 관련된 사항들 같이. 자, 뭐 오늘 차세대 방화벽의 앞으로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신다면 뭐 당장이 뭐 내년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진화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문팀장님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예전에는 단일 그런 어떤 보안 장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UTM이라는 그런 솔루션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단일 솔루션을 찾게 되고 근데 그것이 지금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안정성을 갖추면서 그런 모습으로 형태를 이제 띄었거든요. 향후에는 거기에다가 요즘 뭐 대두되고 있는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미돼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안 요소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좀 진화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이 팀장님은 뭐 보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시니까 IT 전반적인 것을 굉장히 많은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벤더라든지 많은 IT 전문 기업, 전문가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만의 어떤 선택의 팁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선택의 팁. 딱 하나를 선정할 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선입견이 생길 것 같고요. 사실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저희 회사와 유사한 업종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를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 그 IT 쪽은 국내에 한정해서 하게 되면 그 기능이라든지 폭이 되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다 아울러서 그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OC라든지 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용 부분까지 측정을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뭐 랜섬웨어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대표이사님이 보안에 대해서 많이 조예가 깊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신데 어떻게 그 랜섬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원래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랜섬웨어가 사실 저희 회사에도 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TV에서도 많이 랜섬웨어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TV에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거는 남의 나라, 딴 나라 얘기로 봐졌을 텐데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계열사에서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님이 많이 좀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선 게 아니라 전산에다가 보안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진짜 모든 대표이사님들이 그렇게 보안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뭔가 하신다면 일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면서, 네, 제가 질문만 하면 아무 분이나, 요 답변 내가 하겠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네. 이름은 김성우님께서요, 보안 솔루션 선택 시에 관제 외에 어떠한 것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다 그 고려하는데. 네. 하나, 솔루션 선택 시 이제 어떤 것을 고려한다는 게 좀 주제가 좀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네. 어떤 네트워크 관리 관점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 정보 유출 관점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컨텐츠 보호 관점인지, 네. 그에 따라서 DRM인지 DLP인지, 아니면 이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맞춰서 이제 보통 하고, 관제라는 관점은 어떤 통합 보안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관제 말고 관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손광성님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최고의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망 분리에는 크게 이제 논리적 망 분리하고 물리적 망 분리가 그렇죠. 구분될 수 있는데 논리적 망 분리는 실제로 PC 하나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리하는 이제 CBC 방식의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고 실제로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 쪽에서 작업을 하는 SBC 방식도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부분인데 실제로 망 분리를 하게 되면 보안성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 완벽한 물리적 망 분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없는데 이 망 분리를 하더라도 이 망연계라는 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그 망 분리를 완전히 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망연계를 통해서만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이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잘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보안이 강력한. 정말 그 망불도 사람이 문제네, 사람이. 그죠? 운영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장민우님, 같은 업종인데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C레벨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 검토하셨던 것 중 보안 강화 및 사용자 불편성을 최소화한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아니 상반되네. 사용자 불편성이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불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나마 제일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은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안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C레벨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 퀴즈 같은 그 PC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그 자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변경된 부분에 대한 퀴즈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못 맞추면 계속 이제 귀찮게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그걸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추려면은 이게 뭔지 내용을 알아야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제 쭉 끌어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 1분 동안은 내려가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가. 그리고 맞추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회사에서? 동의죠. 아, 네네. 그렇게 하면 이게 큰 영향은 없지만 상당히 귀찮거든요. 네. 알 수밖에. 자연적으로 이제 보안이 지금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지금 보안 교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하더라도 자꾸 그냥 임원이 그냥 이상한 사이트 가가지고 막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메일 링크 클릭해버리면 말짱 도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재미없게 막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이건 아니면 또 좀 게임같이 뭔가 평소에 뭔가
좀 재밌는 뭐 게임하듯이 사내에서 한 가지만 더 뭔가 말씀드리면 이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업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그 디테일이 좀 중요하다고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더라도 일대다의 뭐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그렇죠. 아니라 뭐 퀴즈를 내고 맞췄을 때 뭐 상품으로 뭐 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이제 눈이 똘망똘망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홍주님, 보안은 현업에서는 업무에 제약을 가하고 매우 귀찮게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현업을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취지를 좀 길더라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좀 이 업무가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목적, 취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배경이나 필요성 등을 좀 자세하게 좀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냥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보통 회사에서 가장 보안에 취약한 계층이나 직급, 부서, 누굽니까? 어떤 쪽이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 회사 볼 때,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아. 절대 저희 회사는 아니고 그럼요. 제가 이제 주로 나가서 네네네. 점검이나 이런 거를 했던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일반 사원들은 없습니다. 네. 팀장급도 별로 없어요. 네. 다 임원급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 이분들만 잘 케어하면 사고가 한 90% 이상. 저는 임원급 중에서도 부서에 따라 약간 그 경중의 차이가 있나요? 하면 어떤 부서가 특히 어느 분야에 맞는 임원들이 영업 쪽. 네. 근데 영업 쪽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통제도 어렵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를 벗어난 점점 멀리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지점에 있는 아니면 공장, 지방에 있는 공장, 특히나 생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관리하는 포인트가 점점 멀어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보안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90년대 사이베이스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때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그 플레이보이 사이트 가가지고 그 사이트 엠팩 그 사이트를 제가 다운로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그냥 정말 끈질기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 PC 하드가, 회사 하드가. 근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줄 알고 저는 오히려 회의 시간에 칭찬해주고 그래가지고 제 PC만 좋은 걸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영업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 상원님, 오탐이나 과탐과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런 거 때문에 다 일일이 분석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어떻게 사실 근본적인 다들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다 고민들이고 그죠. 이제 관제 쪽에서 할 때 처음에 디폴트로 IPS라든지 웹방화벽, 방화벽 그런 로고들을 다 이제 관제를 통해서 이제 통합 로고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오탐도 많고 과탐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보통 이제 합니다. 그 하는 기간이 좀 이제 긴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룰을 계속 이제 가져가야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어떤 업체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오탐이나 과탐들을 이제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대부분의 관제에서 실제로 이제 현업 관제 보는 관제원들 보통 이제 실제 인터뷰나 이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은 좀 어떤 정책 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과탐되는 것들을 이제 등록해주고 그걸 필터링하고 또 등록하고 필터링하고 그러는데 어느 수준이 다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또. 그래서 그 관제 요원의 그런 전문성이라는 게 그 오랫동안 그런 관제 로그들을 보고 관리했던 그런 그 경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지우지되고 좀 직관에 의해서 많이 되고 그런 패턴들을 많이 이제 그 인지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좀 그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실제 어떤 해결 방법이 딱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병렬로 대량의 데이터를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비용이 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필터링 하지 않고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 시나리오를 짤 때 거기에서
처음에 무의미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각 정보 이게 단말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 합쳐가지고 결국엔 좀 이게 어떤 위험한 요소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정보들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당선자나 이렇게 얼럿을 띄워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제 받아놓고 네. 거기서 어떤 위협이라고 판단돼. 처음에는 처음에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가 모였을 때는 한 30% 의미가 있으려나? 네. 근데 이게 한 10개 장비에서 모인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네요. 이건 위협이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심이라는 장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네. 자, 그다음에 김영목님께서요. 온프리미스 환경과 IDC 사용 환경에서 보안 담당자가 고려할 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IDC 환경을 보통 한 번씩은 고려하게 되는 건 같습니다. 그 회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할 때 한 번씩 고려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보안 담당자가 요즘 뭐 사이버 세상이고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가끔 답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 관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허성현님께서는 이분이 약간 다른 건지 방화벽의 중요성은 알지만 갖추지 않은 기업 아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방화벽 다 있지만 아직 차세도 안 가는 게 많을 텐데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해야 될까요?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거의 다 있는데요. 거의 차세대 방화벽 다 있습니까? 아, 차세대 말고 방화벽. 그러니까 방화벽은 있는데 방화벽은 있는데 방화벽이 있는데 그 네. 차세대로 뭔가 그걸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기존 방화벽에서 할 수 없었던 요소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가 좀 좋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그건 너무 좀 직관적일 수 있고 네. 실제로 그 내부 그 이제 담당자가 이제 경영 C레벨 쪽에 이제 보고를 해서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이렇게 그 리스크를 가지고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내부 자산의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들이 네. 지금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좀 많이 좀 낙후되어 있고 좀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한 어떤 APT 공격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랜섬웨어나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보고나 그 보고서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넣어주는 게 알겠습니다. 자, 이호쿠님, 차세대 방화벽 POC 진행 시에 보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그래서 POC를 할 때 뭐 어떤 포인트 같은 거를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관제를 할 때 그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매겼을 때 사용자 단의 어떤 이슈는 없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뭐 그런 게 중요하지 딱 세팅한 게 아니라. 자,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질문들을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스태프 지금 화면 좀 송출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토크 IT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좀 요게 있는데요. 지금 회원으로 좀 가입하셨을 건데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 여기 보면 그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다양한 포럼인데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보안 포럼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안 포럼에요. 보안 포럼에는 다양한 기존에 있던 보안 관련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것이 이제 내일이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질문들이요. 오늘 질문들에 대한 것을 세 분이랑 또 두 번째 시간에 전문가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실 용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네. 세 분. 네.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한테요, 그 알림이 갑니다. 토크하이트 앱도 있거든요. 앱을 깔아주시면 모바일로 알림이 가고 또 이메일로도 알림이 가고 여러분 또 이분들한테 또 이제 또 게시글 하면 또 이분들한테 알림이 가고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방송 끝나고서 요 지금 뜨거운 지금 요 열기가 계속해서 이제 포럼에서 보안 포럼에서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속 갔죠. 네, 시간은 초과됐어요, 지금요. 네네. 자, 팀장님부터 느낌 잠깐 짧게. 네, 오늘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뭐 전달하는 자리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 전반적인 보안이나 이런 사항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네. 또 다른 세션에서 좀 나와서 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네, 처음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떨리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대해주셔서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향후에도 뭐 이런 뭐 자리가 있다면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실 여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사전에 뭐 스크립트라든지 뭐 어떤 사전에 뭐 어떤 그런 질문지를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그렇죠. 뭘 질문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했는데 예상 질문이 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진짜 좀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게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준비를 더 해가지고 잘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요새 뭐든지 다이내믹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새 스태틱한 것은 요새 점점 뒤떨어지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몰랐죠. 근데 왜냐면 제가 몰라요. 제 자신을 제가 모르거든요. 저도 어떤 질문할지 몰라요. 저도 하다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네, 여기에 이제 출연 요청을 받기 전에 그 관련된 세션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전에는 토크 IT라는 걸 몰랐는데 출연하고 보았더니 제가 봤던 게 토크 IT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 현장의 세미나를 하루든 반나절이든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콘텐츠가 생긴 게 상당히 IT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익하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고 앞으로도 많은 제가 시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토크아이티가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토크아이티 2.0 돼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보면 전문 기업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세 분처럼 시청자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인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시청자로만 또 어떤 때는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떠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전 문화를 좀 내년부터는 좀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포럼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저도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한테 피드백 하시면 같이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제일 중요한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질문 선정해 주시죠. 그러면 일화에서 협찬하신 그 음료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부터 한 분, 이름 한 분. 저요? 딱 두 분이 눈에 띄는데. 한 분만 말씀하세요. 그래요? 송광성님 아까 내부망 외부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저기 우리 옆에 계시는 문팀장님께서 하셨지만 내용이 좀 약간 좀 핵심을 찌르는 좀 질문이었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제 보안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김형필? 요 위에 여기 있나? 장민우. 장민우? 어디죠? 장민우 여기 있네. 장민우님. 네네네. 장민우님. 또 이 팀장님은? 저는 이오쿤이라는 이오쿤님. 자, 그 이오쿤, 장민우, 송광성님 요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그 1화에서 협찬하신 그 음료수 한 박스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시 53분이고요. 지금 5분 브레이크 하고요. 7분 브레이크 하고 5시부터 두 세션 차세대 방화벽에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이 그 실제로 필수 요소인지 그런 기술들은 무엇이고 또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로 하기 전에 어떤 실제 기업에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니까요. 7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